오늘의 리뷰! 빠밤! 센티넬에서 제작한 아마쿠니 제네식 가오 카이가 벗겨져라. 이야! 아마쿠니의 기신 제네식 가오가이가입니다. 일단은 제네식 가오가이가가 일단 제 최애 용자다 보니까 굉장히 흥분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그 제네식 가오가이가를 그 좀 강조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항상 그 제네식의 G 여기만 금박이에요. 지금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위에는 아마쿠니 기신이라고 쓰여 있고요. 밑에는 뭐 그냥 심플한 우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2021년 2월 달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이 45,273엔? 세금 포함하지 않고 그 금액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자, 뭐야, 패키지에 유키아르 치카이토 용기 있는 맹세와 함께, 이게 마지막 대사잖아요. 용기 있는 맹세와 함께, 그 파이널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대사. 안쪽에 뭔가 굉장히 좀 묵직하긴 합니다. 꺼내보도록 하죠. 가자! 나와라! 블리스터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맨 위에가 본체와 기본 옵션, 가제트 패더, 그리고 베이스. 와, 엄청 크네. 와. 아니, 베이스 사이즈만 26cm예요? 베이스 정사각형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금액대 생각하면 내용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이게 국내 금액으로 치면은 최소 50만 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본체와 갈기와 어떻게 보면은 딱 이 헬앤드 헤븐 손까지만 있는 형태라서, 옵션은 또 따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매뉴얼은 이렇게 밀봉 상태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제 포징 사진들 들어가 있고, 앞에는 아까 박스에서 봤던 사진 잠깐 볼까요? 펼쳐보면 다 컬러 사진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기믹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기본 구성이나 어떻게 베이스를 사용하세요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가동에 대한 설명도 더 써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용물 전부 다 이제 꺼내도록 할게요. 자, 내용물 전체를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네식 가오가이가 본체, 그리고 가제트 가오, 그리고 목은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앤드 앱은 준비할 때 쓰는 손과 헬앤드 앱은 손, 그리고 에너지 아큐메이터라고 불리는 머리카락,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LR41 두 개랑 요 LED용 스위치, 보조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실 게 만족하시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꺼내면서 만족도는 확 올라요. 이게 가제트 패더 꺼낼 때부터 뭔가 확 하고 오는데, 가제트 패더가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무광이랑 유광이랑 섞여 있더라고요. 야, 이 조형 진짜 이쁘다. 그런 생각하면서 딱 꺼내니까 일단은 꺼내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합금이 여러 군데 쓰인 거, 접촉부 이제 고정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딱 꺼내면서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라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체를 꺼내면서는 생각보다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네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딱 들었을 때 묵직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를 재봤는데 한 400에서 500g 사이 정도 나왔고요. 가제트 패더까지 다 끼면 500g이 훌쩍 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엄청 커서 공간 생각보다 많이 먹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를 거치할 수 있는 요 스탠드랑, 그리고 브로큰 매그넘용 스탠드 해가지고 두 개를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라이센스 때문인지 여기 잘 보면은 이게 선라이즈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먼저 가제트 패더, 가제트 가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목을 장착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죠. 자, 가제트 가오가 완성됐습니다. 뭐 사실상 팔 부분은 없지만, 일단 꼬리의 끝부분, 가제트 가오의 얼굴이죠. 나중에 윌라이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색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금색의 색감도 상당히 취향입니다.
눈이랑 눈 주변 해서 검은색 라인도 상당히 화려하고 굉장히 진하게 인상이 남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목 부분은 다 이제 유광과 무광이 함께 있는 그런 형태의 마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급지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마디마디마다 볼관절이 들어있어서 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꼬리, 이 뿌리 부분 여기에 커버와 그리고 목 중앙부는 다 어느 정도 가동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쁘고요. 커버 부분은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파츠. 그리고 이제 날개, 대망의 날개 부분. 이 진짜 멋있네요. 날개 부분도 역시 무광과 유광이 섞인 형태의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은 어느 정도 이제 끝부분, 약간 라인 같은 부분들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무광이다. 그리고 디테일 자체가 상당히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첫인상 자체는 상당히 화려하다, 멋있다, 그런 생각 들고요. 안쪽 내부의 경우는 이제 외부랑 조금 다르죠. 안쪽에 좀 더 유광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등에 장착하는 부위도 보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 부분에 메인 접촉부 여기는 이제 장착하는 부분의 중심이죠. 합금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로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후크 형태의 고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고정부도 역시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이 가동되는 가동부 이렇게 백팩이 뒤로 들리는 가동이 있는데 이쪽 역시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동할 때는 상당히 안심된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따가는 본체 보느라 바쁠 테니까 날개 전개 기믹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날개가 제일 좀 좋았거든요. 가제트 패더의 가장자리 부분을 잡고 바깥으로 당겨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안쪽 것까지 다 펼쳐지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눈매 부분, 약간 눈처럼 생긴 부분에 가동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아랫부분을 당겨서 추가로 날개가 펴지는 형태, 이렇게 해서 가제트 패더가 전개가 됩니다.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죠. 다시 보면 이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전체적인 이미지는 뭔가 굉장히 사나운 느낌의 야수? 그런 느낌을 많이 띠고 있어요. 특히나 이 원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윗부분은 기존의 제네식은 없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눈매가 날카로워진 느낌? 원래는 딱 이렇게였잖아요. 그리고 펼쳐진 파츠의 내부에도 유광과 무광이 같이 존재를 하고요. 펼쳤을 때 내부는 이렇다 할 건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접어봅시다. 대신에 접을 때는 약간의 수동 작업이 필요해요. 펼쳤던 눈썹을 닫아주고 아까 수동으로 펼쳤던 날개를 접어주고 바깥쪽을 잡고 다듬는 와중에 이 밑에 걸리는 부분 여기를 한번 안쪽으로 접고 닫아주면 됩니다. 이걸 안쪽에서 보면 위에 눈썹, 수동으로 펼친 날개, 바깥쪽 잡고 접으면서 안쪽을 접어주는 형태. 차착.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날개가 전개 그리고 접히는 것까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날개는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네식 가오가이가 본체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갈레온의 갈기를 잡고 좌우로 당긴 다음에 위에 갈기를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체 준비가 끝났는데 아까 LED 기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LR41 두 개 요걸 좀 집어넣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배터리 다 집어넣었고요. 그 위에 스위치가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를 스위치 온. 이거 불 끄고 봐야겠다. 스위치 온. 일단 입, 갈레온의 입, 눈, 그리고 가오가이가의 눈, 이마, 그 위에 이마까지, 이마 위까지 빛이 확 하고 들어가는 게 보이네요. 꺼질 때도 확실히 끝부분에 갈수록 조금 광량은 적어 보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켜지는 게 보입니다. 갈레온 눈에 불 들어오는 게 진짜 멋있던데? 갈레온만 이렇게 따로 놓고 봐도 굉장히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가오가이가의 얼굴 부분도 이렇게 눈에 확 하고 이마랑 확 하고 불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인상이 강하네요.
그러면 이 작디 작은 검은 색깔 부품은 이건 어디다 쓰느냐? 이 가제트 패널을 장착하면은 스위치를 못 올리니까 이게 이제 가제트 패널을 장착을 해도 도와주는. 근데 너무 얇아서 부러질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체를 완성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가제트 패널을 이렇게 날개를 약간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등 쪽을 쭉 하고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각도를 쭉 올린 뒤에 등에다가 잘 끼운 상태에서 아까 후크 있었잖아요. 그거를 좌우로 당겨서 등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확실히 고정이 됐으면 날개만 잡아도 빠지지 않는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단단하네요. 마지막으로 머리 위에다가 머리카락을 달아주고, 자, 완성! 용자왕 제네식 가오가이카! 이야, 박력! 진짜 조형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한몫하네요. 색감도 색감인데 색감이 굉장히 묵직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상당히 멋집니다. 이게 덩어리가 크니까 그런 점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네요. 아까 날개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을 봤듯이 이 뒷모습도 상당히 강렬해서 기존의 다른 제네식 가오가이가랑 다르게 상당히 보는 재미가 있다. 확실히 만족스럽다. 일단 본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뿔까지 해서 2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개 윗부분까지 하니까 한 27에서 8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확실히 사이즈가 크고요. 기존에 제가 리뷰했었던 슈퍼미니 프라 제네식 가오가이가, 그리고 슈퍼로보 초합금 제네식 가오가이가 이렇게 양쪽에 뒀을 때 혼자 딱 우람하다, 나 덩치 크다, 그런 거를 어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기존에 다른 제네식 가오가이가 있어도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그냥 여기서 딱 이 화면에서 봤을 때도 느껴지는 게 일단 무게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일단 어깨 부분의 컬러감이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진해요.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을 더 더해주기도 하고요. 전신에 다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고급지게 느끼게 하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나 손 부분의 모양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에 다른 제네식이 결국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유독 혼자 독보적으로 상당히 디테일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느낌은 역시 그래도 고급지긴 하다. 확실히 슈퍼로보 초합금 때는 너무 광택만 돌았고 슈퍼미니 프라 때는 뭐 플라스틱 일반 그런 컬러 느낌 많이 들었는데 무광까지 같이 표현되고 나니까 훨씬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고 느낀 거지만 유독 이제 혼자 머리카락이 진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 메탈릭 컬러, 금색의 색감 차이. 왼쪽 거는 슈퍼로보 초합금인데 둘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훨씬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자, 그럼 자세히 부분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작중에서도 파괴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사악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걸 굉장히 잘 재현을 한 것 같습니다. 눈매, 그리고 이마, 뿔의 조형 이런 것 등등 여러모로 상당히 진짜 파괴신스러운 그런 느낌을, 이미지를 많이 갖게끔 하네요. 살짝 옆으로 틀어봤을 때도 이 조형 면에서 상당히 잘 나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다음은 가슴, 갤레온의 머리죠. 개인적으로는 이 주변에 들어간 갈기가 다른 제네식들에 비해 유독 샤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슈퍼로보 초합금 갤레온이 되게 귀여웠구나. 그리고 이빨의 조형이 상당히 뾰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얇은 부분이다 보니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부분은 닫았다 열었다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음은 오른팔의 브로큰 가오. 일단은 색감이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진해요. 그냥 봐도 굉장히 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위에 창 부분들은 다 금색으로 포인트 도색되어 있고 패널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좀 디테일해 보이는, 그런데 한몫하고요. 그런데 중간중간 보이는 빨간색이나 초록 색깔의 포인트 도색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프로텍트 가오. 왼쪽 어깨죠. 이쪽은 이제 브로큰 가오랑 다르게 조금 더 각진 형태를 띈다고 봐야겠죠. 약간의 디자인이 다르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포인트 도색으로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패널 라인 역시 상당히 많은 편으로 보이네요. 뒤쪽을 보면 이 뒤쪽도 만만치 않게 패널 라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앞부분이야. 여기는 이제 앞에 보이는 거랑 똑같을 테니까 안쪽은 뒤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도 한번 봐야죠. 그리고 팔 부분, 일단은 오른팔입니다. 왼팔과 디자인이 다르죠. 일단 오른팔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빨간 색깔 도색이 가운데는 광택이 도는데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광택이 안 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무광과 유광으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이 팔뚝 위에 이 부분 비율, 상당히 근육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다른 제네시스 가오가이가는 일단 슈퍼 미니프라 그냥 되게 밋밋했고요. 슈퍼로봇 초합금 역시 밋밋한 그런 형태였는데 와, 이 디테일 들어가는 거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왼팔 역시 만만치 않죠. 일단은 오른팔은 빨간색도 메탈릭 레드의 유광과 무광으로 차이를 뒀지만 이쪽은 어떻게 보면 프로텍트 쉐이드다 보니까 그냥 유광으로 전체가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거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게 아무래도 손인 것 같아요. 금색에 손톱이 달려있는 그런 손인데 전지가동식입니다. 손 바깥쪽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이 내부도 밋밋하지만은 않아요. 안쪽에 약간씩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디마디가 다 움직이는 형태다 보니까 좀 강도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빡빡합니다. 마디마디가 꽤나 튼튼해요. 덕분에 손을 이렇게 쫙 편다거나 아니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좀 멋진 약간 설정화의 느낌을 내거나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먹을 쥐었을 때 인상도 상당히 좋았어요. 주먹을 쥐는 것도 꽤나 자연스럽게 쥘 수 있어서 약간 마디마디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손이 좀 가서 그렇지 이 멋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참고로 손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혹시나 손가락 찔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른팔의 브로큰 매그넘은 오른손을 잡고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그냥 빠지는 형태고요. 안쪽을 잘 보면 이쪽도 초록색의 무언가가 보이는 형태고 안쪽은 그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내부는. 확실히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도색을 넣어놓은 건 참 멋있네요. 그리고 왼팔의 프로텍트 쉐이드, 그냥 손을 누르면 펴집니다. 야, 이거 끝내주네. 그러고서도 안쪽에 추가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더 안쪽은 심플하고요. 확실히 기믹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손을 당겨주면 접히고요.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걸로 간단하게 프로텍트 쉐이드가 전체가 열렸다가 전체가 닫혔다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손을 밀어 넣으면 전체가 펴졌다가 다시 당기면 전체가 접히는 형태. 기믹 참 잘 짜놓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팔꿈치 쪽도 디테일이 달라요. 뒤에서 보면은 이쪽은 왼팔, 그냥 뭔가 추진 장치 같은 느낌이라면은 오른팔 쪽에 있는 팔꿈치는 뭔가 커넥트하는 부분 같기도 하고 묘한 또 디테일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반 쪽은 스커트 부분의 유광과 무광으로 역시 가운데건 사이드건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드 스커트가 포인트 도색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보면 가오가이가의 상징 색깔 중 하나가 또 초록색 아니겠습니까? G스톤. 그리고 다리, 허벅지 쪽부터 해서 상당히 메탈릭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도 좋았고요. 심심하지 않게 위아래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 다리는 무릎의 드릴이 디자인이 다르죠. 왼쪽 다리에는 스트레이트,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는 스파이럴 해서 스파이럴 가오와 스트레이트 가오입니다. 이 드릴 부분도 약간만 힘주는 걸로 해서 돌릴 수는 있는데 뭐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다리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포인트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이쪽 역시 유광과 무광으로 뭔가 차이를 두면서도 안쪽에 건메탈 도색 빼먹지 않았고 다리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두더지들의 발톱
금색. 그리고 야, 궤도 디테일이 정말 좋았어요. 궤도 멋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궤도가 안으로 들어가는 기믹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좋았고, 그리고 발 부분, 발꿈치 부분에는 덕트, 그리고 금색깔의 발톱, 그리고 발바닥에 또 초록색깔의 포인트 등 굉장히 발바닥에도 뭔가 디테일이 많아 보이죠. 그리고 슈퍼로보 초합금 슈퍼미니 프라이도 있던 건데 이렇게 다리의 바깥 부분, 안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세울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디테일이 좋네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그런 조형인데, 와. 그리고 에너지 아큐메이터 머리카락은 세 갈래로 나뉘는 볼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약간 차분한 느낌, 약간 이렇게 불타오르는 느낌으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생각보다 목 돌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목이 볼관절로 되어 있긴 한데 돌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뭔가 이제 머리카락도 있다 보니까 걸린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목을 들 때는 목이 뽑혀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가동, 굉장히 좀 기믹이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갈기가 위로 올라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어깨 쪽의 가동 범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뒤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굽혔다가 등에 가동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어깨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뽑아서 가동이 가능하도록 해서 어깨 장갑 안쪽이 움직여서 팔을 들 때 편하게 들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이 팔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동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자체의 상하 가동은 따로 없었고, 대신에 안쪽에 보면은 어깨 관절이 옆으로 뻗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고, 그래서 헬앤드 헤븐 포즈를 취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관절을 안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쭉 앞으로 뺀 다음에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을 편하게 앞으로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밑에 하나 위에 하나 관절이 있어서 팔꿈치 굽힐 때 편하게 굽혀지게끔 만들어 놨고요.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는 이 프로텍트 쉐이드 때문이라도 바깥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큰 특징이었어요. 허리는 회전이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허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굽힐 수 있도록 안쪽에 가슴 커버를 밀어 넣고, 안쪽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에 허리를 앞으로 쭉 하고 굽혀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숙이는 게 상당히 많이 숙여져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각도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포즈를 취할 때 좀 더 박력 있게 하고 싶다, 역동적이게 하고 싶다, 지금 이 모습만 봐도 상당히 박력 있어 보이네요. 이 허리 숙이는 가동 상당히 튼튼하기도 하니까 관절이 요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허리 자체를 좌우로 스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갸레온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 쪽들은 상당히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관절 자체도 보면은 안쪽에 축이동이 존재해요. 옆에서 봤을 때 축이 여기 있다면 중심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동이 있으면서도 관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할 때, 특히나 이 고관절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상당히 타이트하더라고요. 다리를 그래서 들어 올렸을 때 이 정도까지 들어 올려지는 엄청난 가동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꽤나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발차기 하는 포즈라든가 이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 관절로 타이트하게 굽혀집니다. 안쪽에 궤도가 안으로 굽혀지면서 무릎을 최대한 굽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굉장히 많이 이 드릴리 하고서 이제 무릎으로 공격할 때, 요런 거 상당히 가동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발목은 없잖아요. 솔직히 아까 봤듯이 발 바깥쪽에 커버를 움직이는 걸로 발목을 대신하다 보니까 발목은 따로 없더라고요. 대신해 볼 게 이 발톱. 발톱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발톱 움직이는 부분은 관절이 2개, 총 3개, 앞부분은 3개나 있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해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발톱 뒤쪽은 이렇게 마디마디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제트 패더의 가동, 여기서 딱 붙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관절이 한 개 더 들어가 있어서 더 뒤로 빼면서 빼듯이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합금으로 된 관절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여주면 되고, 움직여보니까 아래쪽 관절은 지금 딱 보이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딱 걸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쪽 날개는 크게 이렇게 위로 들어줄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무게중심 잃지 않고 잘 서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절 강도가 어떠냐? 이걸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튼튼합니다. 다리 하나를 잡고 있어도 어디 뭐 흔들림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서 있습니다. 일단 고관절이나 그런 거 처지는 거 없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만지는데 편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제가 좀 놀란 게 베이스 관절들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어차피 나사 가지고 좀 조여서 강도 조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로큰 매그넘을 올려둘 수 있는 이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드에 올릴 때는 이 골반 뒤쪽에 있는 커버를 벗겨주면 됩니다. 커버를 벗기면 알 수 있는 거는 골반이 통으로 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스탠드에 맞춰서 잘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최강용자를 스탠드 위에 올려봤습니다. 이제 액션도 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제트 패더를 펴는 것부터 해서 전신의 모습이 어떨지 기대됩니다. 일단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스탠드 위에 띄우는 거. 과연 이 덩치가 이 스탠드에 뜰까 했는데 뜨긴 뜹니다. 관절도 관절이지만 이 스탠드 관절도 관절이지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거든요. 골반에 결합되어 있는 이 접촉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텐션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꽉 끼우고 나니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버티는 게 좀 위태위태해 보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전시하는 거는 비추천일 것 같아요. 아무튼 공중에 띄운 거 잠깐 감상이나 합시다. 와, 뒷모습. 처음에 가제트 패더 하면서 이렇게 날개를 펼쳤을 때 그 감동이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뒷모습 인상이 아주 강렬합니다. 앞모습. 근데 확실히 스탠드가 아무리 강도가 좋아도 이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받았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포즈가 이겁니다. 무릎 꿇기. 이게 다른 제네식에서는 꿈도 못 꾸는 포즈거든요. 와, 이제 굉장히 이 잡지에서 이 포즈를 봤을 땐 정말 놀라가지고요.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확대해도 굉장히 이 포즈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난 왜 이렇게 건담도 그렇고 다른 슈퍼로봇도 그렇고 이렇게 무릎 꿇었을 때 포즈가 이렇게 좋을까요, 저는? 다음은 브로큰 매그넘 포즈인데 스탠드가 낮아요. 옆에서 보면 최대한 다리 벌려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요. 조금 더 높았으면 한 단 정도 높았으면 포즈를 취하는데 높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묘하게 아쉽습니다. 가오가이가 본체 스탠드 쓰면 조금 해소가 되긴 하네요. 가오가이가 본체를 스탠드를 없이 세운다면은 해소가 됩니다. 확실히 좀 짧긴 짧았어요, 이거. 프로텍트 쉐이드. 이거 펴지는 거 진짜 좋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텍트 쉐이드 포즈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작중에서는 이제 발파레파의 공격에 맞아서 이 핀이 하나하나 날아가는 장면들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애착이 가는 포즈기도 하고 그러네요. 스파이럴 드릴!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이 이제 서로 맞부딪히면서 이제 안 되니까 발파레파가 자기 다른 것들도 갖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모습도 좋았고, 이 포즈 잘 나온다. 멋있다. 그리고 발파레파랑 이렇게 발을 맞부딪히는 장면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스탠드가 아무래도 한 발을 떼니까 잘 못 버텨요. 각도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도 포즈는 잘 취할 수 있고, 그리고 포즈도 고정이 잘 돼요. 관절도 탄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좋습니다. 다음은 헬 앤드 헤븐 준비 포즈입니다. 여기서 이제 손 교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헬 앤드 헤븐 손 같은 경우는 가제트 툴이 이미 덮여져 있는 형태.
툴들이 손가락들을 다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쪽도 역시 무광과 유광의 조합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손바닥 부분 역시 내부라든가 이런 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손을 교체할 때는 오른손은 그냥 브로큰 매그넘 째로 이렇게 빼서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빼주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가제트 툴을 두른 손가락, 헬앤드 헤븐, 갬기르 간고 그호. 아, 뭔가 불타오르는 그런 포즈 아닙니까? 야, 이 포즈만 보면은 뭔가 막 머릿속에서 그냥 막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네요. 여기서 이제 위터 하면서 손을 바꿔야 됩니다. 이 헬앤드 헤븐 포즈를 잡을 때는 아까 봤었던 어깨의 기믹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일단 왼손에 먼저 끼워 놓고 시작을 할게요. 갤레온의 갈기를 축소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깨 장갑 들어서 팔 안쪽에 있는 관절을 쭉 밑으로 빼줍니다. 오케이. 이 다음에 앞으로 쭉 뻗는 거죠. 쭉 뻗은 다음에 자, 이 상태로 어깨도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빼준 다음에 싹 이렇게 굽혀보면은 살짝 포개지듯이 이렇게 가슴이랑 딱 맞닿아요. 이 형태가 네, 기본 준비 끝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 구부러지는 거 없이 어깨만 모아서 헬앤드 헤븐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 야, 이건 참 깔끔하네요. 헬앤드 헤븐 포즈 완성! 와, 박수가 나오네. 와, 조형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원래 이제 제가 그동안 분리 합체가 불가능한 제네식 가오가이가 하면 슈퍼로봇 초합금이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조형이라든가 뭐 프로포션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요. 센티넬 진짜 아마쿠니 귀신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마음이 이게 확 하고 충족이 되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마쿠니 귀신 제네식 가오가이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관절 강도도 좋았고, 그리고 조형도 좋았고, 그리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가격이 좀 세다는 것만 빼면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제 옵션도 따로 낸다고 하죠. 전체적인 옵션과 날개 쪽의 이펙트와, 그리고 귀신의 다음 작품은 이제 킹제이더다 라고까지 말했는데, 과연 킹제이더는 어떤 볼륨감으로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조형이 좋으면 다음은 어떨지.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법쉐이!